정석 2부는 투데이 인터뷰로 이어갑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 최초로 어린이 전용 미술관을 운영하며 아이들의 창의성과 또 꿈을 키워주고 계신 김경민 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청주에서 유일한 어린이 미술관 이렇게 제가 표현을 좀 했습니다. 어떤 곳인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아주 표현이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은 청주보다도 대한민국으로 봤을 적에 처음 있는 어린이 미술관입니다. 어린이 미술관은 어린이가 화가고 어린이 그림으로 전시 운영되는 공간으로서 어린이들이 한참 꿈 많은 그 시기에 그 꿈을 표현하고 실천하는 문화예술 공간입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어린이 한 명 한 명이 다 화가가 되어서 갤러리에 전시가 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네요. 예, 어린이들은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자기가 그림으로 어떤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어린이는 화가입니다. 예, 그렇군요. 뭐 미술 전공을 하신 후에 지금 남들이 가지 않은 미술관 운영이라는 길을 좀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어린이 미술관인데 혹시 뭐 이런 계기가 있었을까요? 저는 어린이 그림에서 제가 가야 할 최고의 가치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어떻게 이런 그림을 그릴까? 이런 그림을 성장 과정으로 맞는 그런 교육으로 연구를 해서 지금의 어린이 미술관까지 이렇게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예, 뭐 지금까지 오던 길이 모두 순탄치만은 않았을 겁니다. 사실 최초로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용기와 함께 걸어가야 할, 개척해야 할 길이 많을 텐데 그만큼 어려운 일도 좀 많으셨죠? 당연히 어려운 일이 많았죠. 사실은 중등과정 미술 선생님으로서의 길이 있었지만은 뭔가 어린이 그림에 대한 가치에서 저의 길을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상당히 그런 일을 간다는 게 자체가 어렵지만은 어린이 그림에 대한 이런 열망 때문에 아마도 이런 길을 왔던 것 같습니다. 네, 유독 어린이라는 이야기와 또 그림에 대해서의 맥락을 본다면 뭐 선생님의 길을 좀 포기할 만큼의 눈이 가던 아이의 뭐 그림이 좀 있었던가 봅니다. 그렇죠. 어린이와 그림의 관계는 정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인데 어린이들이 왜 그림을 그려야 되냐면은 아이들이 꿈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 꿈을 표현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미술이고 그림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그런 거를 교육으로서 아니면 성장으로서 이런 길을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에게 좀 더 즐겁고 재미난 미술을 해줘야 되겠다. 네.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길을 과감히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뭐 기준도 그렇다면 뭐 분명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 좀 그렇겠지만 화가로 모든 아이들이 미술관 전시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뭐 표현을 할 수 있는 또 소개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데 어린 아이들부터 뭐 큰 아이들까지 다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우리가 아동기라고 하는 거는 뇌의 성장의 기준을 둡니다. 쉬운 얘기로 만 19세까지가 뇌의 발달의 성장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기본적인 학령기에 들어서서 뇌의 발달이 거의 다 되는 이 성년기 되기까지를 우리가 아동기라고 하는데 그 시기에 아이들은 많은 성장을 하는 가운데 그 꿈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리는 것이 바로 미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미술적인 표현을 한 아이들의 그림이 미술관에 전시가 되는 거고요.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어린 아이들부터 조금 성장한 청소년기의 아이들까지도 그림이 다 전시가 되어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굉장히 다양해서 볼거리들이 굉장히 많겠네요. 네, 미술관에 오게 되면은 정말 우리가 평소에 보지 못한 깜짝 놀라는 그림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제일 많이 그리는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은 선생님이 그리란 그림을 그리고 성장을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기 그림을 못 그려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그림을 그리면서 표현하면서 아이들이
그 그림에서 스스로가 놀라는 그런 것도 발견하게 되고 새로운 상상도 생기고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현재 지금 저희 시사의 정석에 소개를 해주시고 싶은 작품이 있으시다고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영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보면서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 보여주시죠. 이 네. 그림은 초등학교 여학생의 작품인데요. 예. 이 여학생 요때 시기는 정말 꿈이 많은 시기거든요. 네. 그런데 요 아이의 그림을 보게 되면은 자기가 미래에 무엇을 하는 것에 대한 상상의 그림을 전시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처럼 꿈을 갖기 위한 이런 그림을 상상으로 그렸어요. 예. 근데 이 그림을 보면은 하나하나의 그림을 보면은 아이가 봄에서부터 여름, 가을, 겨울에 자기가 관심사 본 거 이런 것들을 하나의 작품으로 해가지고 전시를 한 그런 그림입니다. 예. 뭐 어떻게 보면은 색감이 있는 전시는 다 색감이 있는데 지금 구경하는 사람들은 다양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조금 색채를 넣지 않고 움직인 뭐 연필 자국으로만 이제 그림을 그린 것 같은데 이 또한의 뭐 아이의 기법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저 그림은 사실은 현재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예. 그림을 보고 다녀간 사람들의 그림자 형태를 선으로 묘사를 한 거지 실제 있는 사람을 그린 게 아닙니다. 아이의 그 표현력에 있어서도 또 한 번 감탄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저런 작품들이 직접 실제 이 그림, 작품의 안에 있는 그림들이 다 본인이 직접 그린 그림들을 전시해 놨다. 이런 것만으로도 지금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보시면서 굉장히 뿌듯해 하시는 것 같은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는데 뭐 사실 미술관에 가면 어떻게 그림을 관람을 해야 되는지 어떤 느낌을 좀 표현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게 성인인 저 포함 뭐 다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뭐 도슨트 같은 개념처럼 그림을 소개해 주시는 뭐 이런 선생님들도 좀 있습니다. 저희들은 작가 선생님들이 도슨트 역할을 해줍니다. 여느 미술관에는 시나 도에서 운영해서 상시 주둔하는 선생님들이 있으셔도 되지만은 저희들은 개인이 운영하는 미술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간이 맞았을 적에 우리 관람객들에게 도슨트를 설명을 통해서 이런 그림을 맛보게 해주는데요. 일단은 미술관에 오게 되면 그림이라는 걸 접하게 되는데 그림이 뭔가에 대해서는 간단히 알고 감상을 하시게 되면은 정말 그림이 맛있게 보여요. 무슨 얘기냐면 그림이 뭔지도 네, 맞습니다. 이 그림이 보면은 이런 액자의 틀에 안에 갖춰져 있는데 그 액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런 캄캄한 공간에 있을 적에 나에게 가장 뭐가 필요하냐고 물어보면은 빛이 필요하다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바로 그림의 액자가 바로 그런 빛이 들어오는 윈도우예요. 예. 그림 속에 있는 모든 그런 액자 속에 있는 것은 바로 윈도우이기 때문에 빛이 내 마음에 비치는 것처럼 받아들이게 되면은 아주 그림을 감상하고 즐길 수가 있어요. 조금은 추상적이기도 해서 저도 예술을 했었지만 조금은 네. 어렵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예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게 또 아이들의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상상력을 더 자극을 시켜주기 때문에 쉽게 접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축제로 낙서미술축제도 열고 있다라고 좀 들었습니다. 이건 뭘까요? 매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시키는 차원에서 상반기에는 아이들이 아토피에 많이 노출이 돼 있어서 그 아토피에 노출된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하기 위해서 아토피 예방을 위한 미술 행사를 해주고요. 예. 하반기 때는 이제 아이들이 마음껏 낙서라는 거를 통해서 감성도 나타내고 또 여러 가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상도 나타내고 그런 낙서 미술 축제를 해서 이런 축제는 결국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하라고 미술관에서 그냥 아이들한테 무료로 해주는 행사입니다. 그러면 행사에도 뭐 순위를 또 매기시는 경우가 됩니까? 행사의 순위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우리 아이들이 와서 자연 친화적인 거를
보고 만지고 먹고 그림으로서 오는 자연 치유적인 이런 활동이고요. 그 모든 것이 다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낙서도 하나의 미술이고 예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요즘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낙서를 하지 못하는 이런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쉽게 얘기해서 낙서 어떻게 해요? 이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낙서를 많이 하고 성장한 아이들은 이 긍정적인 마인드로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낙서라고 하는 거는 자유스럽게 내 마음대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아이들한테 중요한데 낙서를 못 해보고 크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예. 이 낙서를 예술적인 방법으로 가져와서 우리가 먹는 낙서도 하고요. 이렇게 부는 낙서도 하고 또 듣는 낙서도 하고 이렇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감각을 낙서를 통해서 마음껏 표현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낙서를 많이 하는 아이들이 항상 웃어요. 항상 긍정적인 또 마인드도 있고 그런 중요한 거기 때문에 미술관에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낙서라는 걸로 축제를 가져와서 즐기게 하는 이런 행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같이 간 학부모들께서도 정신적인 심리치료 받는 느낌이 좀 들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뭐 성인이라고 해서 예술을 바라보고 그림을 바라보는 것에 있어 다른 것은 없거든요. 저도 지금 들으면서 좀 흥미로운 것이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요즘 아이들 정서가 메마를 수밖에 없는데 뭐 미술을 접하고 나서 또는 이런 행사들을 하면서 아이들의 표정 변화가 좀 달라졌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으실 것 같은데 실제로 변화하는 것들을 좀 느끼십니까? 당연히 많죠. 어린이 미술관에서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아이들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웃으면은 정말 우리가 행복한 삶이 되고 행복한 사회가 되는데 아이들이 웃지 못하는 이런 사회고 삶이 정말 미술관장으로서 어떤 아이들이 이런 미술로 즐겨서 뭔가 삶과 어떤 자기의 꿈을 실천하는 이런 것이 절대적으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가운데 정말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낙서를 하지 못한 아이가 와서 마음껏 낙서를 했을 적에 이 즐기는 그 표현으로 나타나는 그런 표정과 즐거움은 어떻게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아이들에게 변화를 줍니다. 예, 그렇다면 아이들이 직접 뭐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을 전시되어 있는 그림을 보면서 반응들은 좀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같은 상상력, 비슷한 상상력을 꿈꾸고 있습니까? 이제 눈높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우리 아이들이 사실 미술을 접할 적에 주변에 우리 갤러리를 가게 되면은 아이들이 미술을 이해를 못해요. 예. 그런데 같은 아이들의 생각의 출발점에서 그림을 봤을 적에 아이들이 생각은 눈높이가 같다 보니까 이야기가 많아져요. 그러다 본인들이 보니까 해설을 또 하고 본인들이 해설도 하고 그 그림 속에 같은 공간에서 같이 그런 거를 느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 자연스럽게 내가 그린 것처럼 느껴져서 아이들이 그림과 대화가 많아져요. 그렇군요. 네.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정말 정서적으로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림이 친구가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렇다면 뭐 미술관뿐 아니라 장소를 좀 옮겨서 뭐 국회에서도 이런 전시를 좀 연 적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네. 어른들에게는 처음 선보이는 걸 텐데 반응 좀 어땠습니까? 첫째는 이제 우리들이 대부분 인식적인 차원에서 아이들 그림은 이런 거야. 막상 그거를 직접적으로 본 분들은 이거 정말 아이가 한 거 맞습니까? 이렇게 깜짝 놀라는 것이 있어요. 소양이 뛰어나서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우리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생각을 자기적인 방법으로 너무나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인데 학습적인 걸로 인해서 잘 그리는 미술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기 거를 못 해봤어요. 근데 자기 그림을 그려본 거를 하면서 아이들이 변화도 있지만은 그 완성된 걸 보고서 정말 우리 아이가 그린 거 맞냐고 정말 피카소 그림보다도 좋다고 이런 예. 말씀들 많이 하세요. 그렇군요. 또 다른 또 새로운 볼 수 있는 뭐 시각을 좀 틔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요즘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들이 힐링을 위해서 뭐 컬러북, 컬러링북으로 색칠을 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사실 뭐 관장님께서는 중등 교사였기 때문에 이렇게 좀 성인 또는 뭐 아니면 청소년들에게 이런 그림 수업을 좀 해주시면 좋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사실 미술은 애, 어른 또 이렇게 청소년을 가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편의상 가르치기 위함을 하기 위해서 아동 미술, 청소년 미술, 어른 미술 이렇게 나눠놨는데 이 미술이라는 자체는 사람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봄에 저희 어머님이 소천하셨는데 그때 항상 느끼는 게 우리 어머님 요양원 계실 적에 와서 미술 치료라고 와서 하는 것 보고 사실은 대단히 제가 불효함을 느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상 우리 어머니한테 해주지 못한 그 죄책감에 요즘에는 이제 실버 우리 어머니 아버님 세대의 어르신들한테 뭔가 동심으로 돌아가서 힐링의 미술을 사실 제공하고 있어요. 힐링의 미술이요. 힐링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잘하기 위한 미술을 해봤지 즐기는 미술을 못 해봤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즐기는 미술을 그 어르신들의 동심 세계로 퐁당 이렇게 빠뜨려 가지고 정말 무지개 색도 마음껏 칠해보고 또 따뜻한 색도 칠해보고 시원한 색도 막 칠해보니까 어르신들이 막 변화가 오는 거예요. 예, 지금 화면 영상을 또 지금 보고 있는데 표정들이 한결같이 다 미소를 짓고 있으십니다. 예. 근데 그림이 일단 뭐 다양하지만 하늘과 나무를 주제로 좀 그린 그림들이신 것 같은데 이 또한 뭐 주제를 따로 주신 건 아니고 직접 한번 그려보시라고 하나요? 저기 속리산 면사무소에는 그 아무래도 속리산면이라고 하는 곳에 가장 유명한 게 뭐가 있냐고 물어보면은 정의품성이 아주 유명하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 마을 분들은 정의품성을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은 어머님들은 정의품성을 더 사랑스럽게 다른 분들한테 소개해 줄 수 있다는 말부터 해서 정의품성을 주제로 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그 색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무지개 색에서부터 살아있는 색 또 따뜻한 색을 미리 즐겁게 힐링을 한 다음에 그 색을 바탕으로 이렇게 정의품성을 나타낸 그림들이에요. 예, 다들 정말 저렇게 다양한 색감을 쓰시는 걸 보니 마음이 조금 밝아지시는 듯한 그런 미술을 통해서 마음이 밝아지고 건강해지시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림들이기는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미술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다 보니 뭐 다양한 또 수상을 또 타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간단하게 혹시 좀 소개해 주시죠. 이제 열심히 한 사람들에게는 물론 상이 필요한데 나름 제가 한 길을 오래 오다 보니까 이러한 미술, 이러한 교육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해서 2014년도에 올해의 신한국인 대상을 받았습니다. 교육인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정말 이런 거에 필요하다고 인정이 돼서 제가 좀 더 이쪽 길로 더 열심히 오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뭐 올바른 미술 교육 또는 올바른 뭐 미술과 관련된 이런 예술의 길이 뭐 어떤 길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계실까요? 예술의 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자꾸 어떤 장르적인 부분으로 예술을 이렇게 이해되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예술은 삶의 아름다운 삶이에요. 아이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크는 그 자체가 미술적인 개념이고 예술적인 개념이지 어떤 우리가 스케치북에다가 뭘 하나 잘 그려서 하는 것이 미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미술 교육이라고 해서 뭐 다른 것은 아니다. 예, 그렇게 좀 바라보시는 건데 앞으로 혹시 뭐 우리 지역에서 아동 미술 발달을 위해서 또는 앞으로 나아가실 뭐 목표 같은 것들이 좀 있으시다면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일단은 미술관이라는 것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 도를 비롯해서 많은 아이들이 우리 어린이들을 그림을 보면서 새로운 상상력도 갖고 창의성도 갖고 이러한 우리 어린이 미술 메카로서 우리 지역의 드림톡톡 어린이 미술관이 역할을 하고 싶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세계 어린이 미술 교육 박람회를 우리 지역에서 개최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자기 그림을 그리면서 성장한다는 그 자체가 어린이 미술 박람회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서 시간이 되거나 여력이 된다고 그러면은 어린이 미술 박람회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앞전에 뭐 외래 교수님이신 변광선 문화기획자분과 이제 말씀을 좀 나눈 주제가 또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뭐 미술과 관련된 이야기도 학교 밖에서의 운영 제도 안에 또 필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에게 다양한 창의성을 또 길러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신데 조금 더 확장되어서 정말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고 아이들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길 저 또한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